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쉰이 조금 넘은 여자예요. 제 인생을 돌아보면 평탄했던 날보다 울고 있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도 제 속에 켜켜이 쌓여 있던 이야기를 어디든 한 번은 꺼내고 싶어서예요.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고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부터 혼자 힘으로 살기 시작했어요.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딸 하나는 귀하게 키워주셨죠. 고생만 시켜드리기 싫어서 장학금 받으면서 죽어라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중견기업 비서실에 취직했어요.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.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람. 그는 그 회사 기획팀 과장이었어요. 나이도 저보다 4살인가 많았고 키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특히 여성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어요.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처음엔 그리 호감이 아니었어요. 여자를 좀 가볍게 대하는 느낌도 들었고 사무실 여직원들한테 은근슬쩍 스킨십 하는 것도 보였거든요. 근데 참 이상하죠. 그런 사람한테도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.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용히 제게 커피 한 잔 사주겠다고 하더니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.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어. 너는 딴 애들이랑 달라 보여. 지금 생각하면 참 흔한 말인데 그땐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.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 몰래 둘만의 시간을 쌓아갔어요. 연애 2년 차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.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어야 했거든요. 그 사람은 그때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. 네가 네 가족 지키는 거 그게 맞는 거야. 나 기다릴게. 그 말을 믿었어요. 그리고 6개월 후 아버지가 회복되시고 나서야 서울로 돌아왔고 그 사람은 그 사이 승진도 했고 제게 청혼도 했어요. 모든 게 순조로운 줄만 알았어요. 결혼 준비도 조용히 했고 예식장도 잡았고 양가 부모님들도 인사까지 다 마쳤고요. 그런데요. 제 결혼식 날 그날 아침 신랑이 사라졌어요. 정확히는 신랑이 다른 여자와 도망을 간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그런데 그게 제일 현실이었어요.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 다 받은 채로 누가 저한테 신랑이 예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휴대폰도 꺼져 있고 회사에도 안 나갔다고 말해줬을 때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. 그 사람 제 친구랑 도망갔거든요. 중학교 동창인데 결혼식 사회를 봐주겠다고 제가 부탁해서 멀리서 올라온 친구였어요.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고 저희 둘과도 같이 술자리도 몇 번 가졌던 애예요.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. 둘이 이미 한 달 전부터 눈이 맞아 있었고 제가 아버지 간호하러 고향 내려간 사이 둘이 계속 만났던 거더라고요. 더 웃긴 건요. 제 친구는 그때 유부녀였어요.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라 혼자 있었고 외로워서 그랬다나요?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놓치기 싫었다고 했고 저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이었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진심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바닥에 내던지는 방식이면 대체 진심이 뭘까요?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질 못했어요. 머리도 안 감고 밥도 안 먹고 부모님은 충격 받으셔서 말도 못 하시고요. 친척들한테는 신랑이 사고가 나서 연기됐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소문은 돌더라고요. 그래도 시간이 흐르더라고요. 사람이 참 간사해요. 그렇게 무너졌던 제가 다시 일어났고 새 직장도 다니고 40 가까이 돼서
겨우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.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한테 잘했어요.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느끼면서 살았어요. 그런데요,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 전 신랑 될 뻔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. 마트에서였어요. 장 보던 중이었고 마스크 너머로도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어요. 그는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. 눈가에 주름도 깊고 배도 많이 나왔고요. 근데 그 눈빛은 옛날 그대로였어요. 너 아직 예쁘다. 그 사람이 그랬어요. 그리고는 자기는 요즘 힘들다고, 이혼했고 애는 없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. 그때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.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가끔 너 생각나.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. 그냥 물건 계산하고 나와버렸죠. 마트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그는 자꾸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.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고 혹시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?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어떤 날은 회사 근처 꽃집에서 본 작은 백합 꽃다발을 내밀기도 했어요. 그날 이후로 나는 너만 생각나. 솔직히 그때 너랑 보냈던 그 밤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. 그 말이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. 사실 제가 그 사람과 연애할 때 제 몸을 나눈 첫 남자였어요. 그 사람은 참 능숙했어요. 조심스럽고 다정하고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잘 녹이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땐 사랑이었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더 깊게 남아 있었겠죠. 지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.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어요. 근데 그 밤이라는 건 어쩌면 부부 사이의 정 중에서도 가장 본능적이고 중요한 정이 아닐까 싶어요.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늘 조심스러웠어요. 결혼 초기에도 제 눈치를 봤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는 더더욱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죠.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부부로서의 접촉도 끊기다시피 했고요. 서로 외면하면서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지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길이 다시 닿았을 때 제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라는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.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났고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겨버렸어요.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결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고 그 사람은 여전히 능숙했어요. 제가 어떤 스킨십에 약한지 어떤 말에 귀가 녹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그날 밤은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. 그 사람은 밤새도록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았어요. 저를 위해 요령껏 움직이고 저한테 집중해주는 그 감각.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나를 위해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여자로서 대하는 그 태도. 그 순간만큼은 외롭고 지친 제 몸과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 사람은 말했어요.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?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실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.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? 그 사람은 여전히 나쁜 남자였어요.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. 그 감정이 뜨거울 땐 온 세상을 줄 것처럼 하다가도 식어버리면 남는 건 쟤뿐인 사람. 그 사람은 그 밤을 잊지 못해서 다시 저를 찾은 걸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밤 이후로
평생을 후회해야 할 이유를 만든 것 같아서 눈물 나게 무서웠어요.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고 이사까지 했어요. 편지며 문자며 다 무시했고 직장도 부서를 옮겼어요. 지금 남편은 여전히 저를 믿어요. 당신처럼 착한 사람 없다고 늘 말해줘요.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아파요. 여자라는 건요, 나이 들어도 아무리 아내로 엄마로 살아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그 밤은 제게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여자였던 순간이었어요. 그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요.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.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. 하지만 또 돌아간다 해도 그날 밤 저는 또 똑같이 흔들렸을 거예요. 어쩌면 그건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미련이자 치욕이고 상처고 동시에 외로움이었는지도 몰라요. 여기까지 제 얘기예요.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그냥 이 이야기만큼은 어디 한번 털어놓고 싶었어요.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구석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예요.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